(2023년 4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이 무엇이냐? 오늘 북한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화성 18형이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3단 로켓이다.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네, 심각해졌네요. 북한이 고체 연료를 쓰는 새로운 ICB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자기들이 했으니까,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미국의 미니맨과 같이, 물론 성능 차이는 있겠지만은 몇 개의 탄두를 싣겠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즉각 사격이 가능한 ICBM이 완성됐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을 때릴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고체 연료로 개발됐죠.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타킴스. 상당히 대한민국 안보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단호하게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생경한 주장이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북한이 고체 연료 ICBM까지 개발했다라고 하는 이 판국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 군에서도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킬체인을 북한이 화성 18형 쐈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는다라고 발표했는데, 저는 킬체인을 지금 당장 가동하라는 입장입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고체 연료 미사일을 단거리 대륙간 다 개발한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화력으로 대응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작년 12월 달에 ADD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ICBM급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핵탄두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핵탄두에, 작은 핵탄두와 비슷한 위력을 내는 뭐 8톤, 9톤, 10톤의 탄두를 올린 재래식이죠. 그러한 장거리 미사일, 우리는 뭐 ICBM까지 개발할 필요가 없죠. 북한을 때리면 되니까. 기로에 한 1000km만 날아가면 되니까. 그런 거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탄두가 달린 단거리 미사일하고 우리의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달린 단거리 미사일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형상이 되죠. 그리고 최근 해군, 우리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는 화력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합동화력함인데, 화력함은 뭔가 하면요, 옛날 2차 대전 때까지는 전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배틀쉽이라고 하는 건데, 전함은 뭐냐 하면요, 항공모함은 함재기가 뜨고 내리면서 함재기가 떠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해상 공항 역할만 해주고 전투 능력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방어 능력도 약합니다. 때문에 옆에 구축함이나 호위함이 붙어서 방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전함이란 건 뭐냐? 전함은 2차 대전 때 그 당시 항공모함만큼이나 컸어요. 당시에는 미사일이 나오기 전이라서 이 큰 대포, 거포죠. 거포를 싣는 거야. 아주 큰 18인치까지 실었습니다. 16인치도 싣고. 18인치면은 지름이 거의 한 35cm니까 저같이 큰 사람이 쑥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들어갑니다. 저보다도 뚱뚱한 사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이는, 저도 일본 가서 한번 모형을 받고 영국의 전쟁기념관 워 뮤지엄 가서도 16인치 본가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만요. 어마어마하네요. 뭐 거의 미사일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꽝 쏘면은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상에서 쏴도 충격이 어마한데 배에서 쏘면 배가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가 그 충격을 흡수하려면 배도 엄청 커야 돼요. 그래서 거함에다가 거포를 싣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 오로지 포로, 큰 포로, 장거리 포로 탑재한 그러한 군함을 전함이라 그랬습니다. 배틀쉽. 구축함은 원래는 적 잠수함을 잡는 배고요. 순양함은 이 큰 포는 아니지만 중포를 달고 잠수함도 좁고 여러 가지 복합 전투를 혼자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니 들어가는 배가 순양함이고, 호위함은 항공모함에 붙어갖고 항공모함 방어를 해주는 작은 전투함입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이 개발되면서 미사일이 워낙 먼 거리를 날아가니까 이 거포로 쏴봐야 한 20-30km 밖에 못 가거든요. 그 당시 기술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155mm K9 자주포도 최대 60km까지 가고, 로켓탄이 개발돼서부터는 MLRS는 한 80km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함 거포에 의한 전함이 없어졌는데 현대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미사일만 배에 싣는 거예요. 방어 능력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함재기만 싣듯이 미사일만 잔뜩 싣는 게 화력함입니다. 그럼 이 배는 누가 지켜주느냐? 그러니까 구축함이 가면서 이 배를 하나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지스 구축하면은 제 기억으로 128발의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거기 미사일 어뢰, 미사일도 뭐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다 포함해서 128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레이더도 달고 뭐도 달고 다 달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 화력함은 미사일만 싣고 다니고 레이더도 없고요. 이 배 조종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모든 적이 쏘는 거는 이 이지스함이 다 막아주는 겁니다. 이지스함이 매철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이런 화력함에다가 한 100발 내지 200발의 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은 한국은 우리 기존에 우리 이지스함이 120 몇 발, 일반 구축함들이 한 60 몇 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배에 쫙 떠서 동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해상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 기지가 되죠. 그래서 화력함을 세 척을 만들겠다. 합동 화력함이라고 일단 이뤄주는데, 그걸로 대응해서 북한하고 밸런스 오브 파워를 잡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는 안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소련이 오랫동안 서로 막 핵으로 서로 막 넥앤넥 군비 경쟁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이 레이건 들어서서 뭘 합니까? 쟤네들이 쏘는 미사일을 우리가 막아버리겠다. 요격 미사일 만들겠다고 SDI를 합니다. 전략 방위 구산을 하면서 쟤네들이 소련이 쏜 ICBM을 우주에서 위성을 띄워놨다가 위성에서 레이저 쏴서 다 맞춰버리겠다. 미국은 안전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사실은 불가능한 기술이고 지금도 안 되는 기술인데, SDI는 사라졌지만 그 후에 그게 MD가 돼서 해상에서 이지스함에서 쏜 미사일로 맞춰버리고, 여기서 통과하는 거는 지상에서 쏘는 GBI로 맞춰버리고, 또 떨어지는 거는 사드로 맞추고, 더 내려오는 거는 팩3로 맞추는, 이렇게 다단계로 해서 미국이 MD를 구축했죠. 그럼 그렇게 MD를 구축해 가니까 소련이 자기는 똑같이 그걸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못해요.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은 이제 MD 시스템을 연구를 안 하는데 우리는 KAMD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팩3와 비슷한 천궁2, 그 다음에 사드에 가까운 천궁3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BI라든지 그라운드 베이스 인터셉터라든지 SM3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맞추는 건 안 하고 있는데, 전 이걸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거는, 우리의 ADD 국가연을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청처럼 MD 개발 전문기구로 지정을 해서,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잡는 레이더가 이스라엘제 아니면 미국제거든요. 그린파인 레이더 아니면 로키드 마틴을 레이더로 잡은 다음에 우리 천궁을 쏘도, 우리 천궁도 물론 자체 레이더가 있지만 이스라엘제나 미국제와 못합니다. 일단 봐야 잡잖아요. 그래서 AD들을 MD청 기능을 하도록 지정을 해라.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킬체인을 필요하면 바로 가동하라. 선제 타격하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총화력을 퍼부어서 만약 북한에서 우리를 쏠 수 있거나 하는 미사일 기지가 50개다 그러면 50개 플러스해서 북한 인민군 수뇌부 김정은이 있는 곳 동시 타격해서 300여 발 750개의 표적을 동시에 때려버리면, 먼저 때리면 북한은 MD가 없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몇 군데 안 맞은 데서 걔네들이 미사일이 올라오게 되는 걸 우리가 KMD로 막고 나면, 그 다음은 산동한 소강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서로가 기동병력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전 세계가 유엔이 북한의 핵은 안 된다, 미사일은 안 된다라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중국도 안 하고 미국도 안 하니까 우린 살리기 위해서 했다. 대신에 우리는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버텨보면은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화력함까지 만들고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서 북한하고 밸런스 오브 파워를 잡고, 두 번째, 우리 KMD를 강화하기 위해서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미사일 방어 전문기관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해라. 세 번째, 킬체인을 할 준비를 해라. 선제 타격해라.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밀립니다. 북한이 93년도 서울 불바다 위협하고 NPT 탈퇴했을 때 그때 하고 있다가 그때도 결국 미국이 택한 거는 선제 타격, 북한 때리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김영삼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열렸고 북한은 몇 년 동안 공짜로 중유 50만 톤을 받아먹었죠. 그리고 핵도 개발해서 결국은 핵실험도 하게 되고 또 우라늄 농축까지도 하게 되는 일거양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보짓을 32년 전에 했는데 또 선제 타격을 포기하고 그냥 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즉각 준비해 주기를